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것과 돌림 힘, 그래서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거 두 가지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불러.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 반성의 크기야. 이런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방향을 갖는 속도를 곱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다니 킬로그램 뉴턴 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2kg짜리 물체인 A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가 벽이랑 부딪혀서 얘가 튀어나올 때 2의 빠르기로 나와. 그랬을 때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달라. 왜? 속도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충돌 전은 오른쪽 방향으로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야. 근데 충돌한 후는 2kg짜리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가져. 그러니 이 아이는 운동량이 변한 거야. 그 변화된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갖는 벡터 계산은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고 계산해.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에서 처음 운동량 플러스 4를 빼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야. 이런 얘기야.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린 뭐라고 그럴 거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 충격량은 충돌할 때 받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야. 그러니 만약에 얘가 벽에 쾅 하고 충돌하는 순간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까지 0.1초라는 시간을 받았다면 얘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왼쪽 방향인 마이너스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왼쪽 방향으로 8N초야.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초를 쓰고 운동량의 단위는 kg/m/초를 쓰는데,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이 두 단위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단위는 바꿔 써도 돼. 왜? 뉴턴이라고 하는 힘은 F는 MA라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자 이름 뉴턴을 쓰지만 사실은 이거 원래 단위는 kg/m/s 제곱이거든. 거기다가 초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kg/m/초라는 요 단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 단위와 운동량 단위는 같아. 근데 만약에 부딪힐 때 0.1초가 아니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부딪힌 거라면 사실은 얘는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을 길게 하면 그 순간 받는 힘의 크기는 줄일 수 있어.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에어백이야 라는 얘기 했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가다가 누군가와 충돌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규칙성이 있어. 그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가고 있는 4kg짜리 아이가 1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가고 있고, 뒤에서 오고 있는 2kg짜리 아이가 1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다가
두 개가 쾅 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하는 그 순간 서로 미는 힘의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작용 반작용이니까. 대신에 방향만 반대야. 그리고 그 힘을 주고받은 시간도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땐 반드시 두 물체가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방향만 반대야. 충격량의 크기 같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니까 A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B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은 방향만 반대고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로를 열어서 보면 A와 B의 충돌 후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리 충돌이 일어나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A라고 하는 4kg짜리 물체가 만약에 속력이 1이었다가 3 됐다고 치자. 그렇다면 충돌이 끝난 후에 2kg짜리 물체의 속력과 속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왜?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둘 다 가고 있는 방향을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놓으면 A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플러스 4고 B는 플러스 20이야.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오른쪽 방향으로 24였으니 충돌이 끝나도 오른쪽으로 24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12니까 B의 운동량도 오른쪽으로 12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2가 되기 위해서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6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얘기했어. 맞지? 그거 가지고 너네가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빠져있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운동량과 관련된 게 이 책에 어디 붙어 있었냐면요. 24페이지요. 24페이지 붙어 있어요. 자, 24, 25페이지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24, 25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기는 질문할 게 없습니까? 이 정도 내용은 괜찮아요. 넘길게요. 26, 27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여기도 괜찮아요. 20, 54번. 54번 하나 하고 가죠. 54번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그래프와 같은 시간에 따른 힘 변화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의 Y축이 얘는 힘이라고 하는 F값을 준 거고요. X축은 시간이라고 하는 초를 준 거죠. 그랬을 때 그래프 모양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는 뭘까? 라고 하면 면적은 FT니까 충격량입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적 구할 수 있게끔 삼각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 면적이 40N 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때 문제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물체는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은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운동량 자체가 없어. 그러니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 자체가 얘의 나중 운동량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 이 아이는 충돌을 끝낸 후에 나중 운동량이 40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얘는 질량이 2kg잖아.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20이 됐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8초 동안에 가해진 충격량은 80이 아니고 40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4초 동안에 그랬어요. 우리는 8초 동안의 속력을 구한 건데 4초 동안이면 이 면적의 절반입니다. 이 면적의 절반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40이 아니고 20이에요. 그러면 20이 되면 질량이 2kg니까 4초일 때 속력은 10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초일 때 속력은 20이 아니고 10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8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은 40이다. 디귿만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28, 29에서 질문하세요. 65번이요. 자, 65번 문제도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요번에는 그래프 형태가 또 다르게 나왔어요. 아까처럼 힘,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셨는데, 오메가 이 그래프에다가 별표 선생님이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0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이게 우리의 0이에요.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철수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0.5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이 Y축이 속도예요. 속도는 방향을 가져서 서로 반대 방향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희와 철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영희라고 하는 아이와 철수라는 아이가 서로 손바닥 밀치기 하나 봐요.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얘는 철수고요. 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서로 손바닥 밀치기를 해서 서로 1초 동안 힘을 줘서 1초 동안은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힘을 안 받으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 1초 동안에 서로 힘을 주고 밀렸구나. 그래서 영이는 이 방향으로 가고 철수는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구나. 그랬을 때 영이가 가는 방향은 얘를 플러스로 놓고 얘는 마이너스로 놨구나. 그래서 서로 힘을 줬더니 얘는 1의 빠르기로 가게 됐고 얘는 0.5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봐봐. 손바닥 밀치기를 했을 때 됐어? 영희와 철수가 둘이 손바닥을 딱 대고 팡 하고 밀쳤어. 그럼 이때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이 세겠냐?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이 세겠냐? 잘 생각해.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과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 중에 누가 세겠냐? 이거 같죠? 왜요?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그래서 되게 달라 보여요. 강호동 아저씨하고 유치원생이 앉아가지고 손바닥 밀치기 하면 강호동 아저씨가 더 세게 미는 것 같죠? 아닙니다. 둘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밀려요. 근데 강호동 아저씨는 조금밖에 안 밀리는데 유치원생은 팡 하고 둘이 밀리잖아.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질량 차이. 실제로 영희와 철수가 서로를 미는 힘이 100N 똑같은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됐어? 그랬을 때 철수는 질량이 100kg야. 근데 영희는 50kg야. 그러면 꼭 내가 생각해봐. 질량분의 힘이 물체가 움직인 가속도잖아요. 철수의 가속도는 1이고 영희의 가속도는 2로 2배 커서 더 많이 밀려나가는 것뿐이야. 되겠어? 그래서 똑같이 손바닥으로 밀었을 때 되니 누가 더 많이 밀려나가냐 라고 하는 건 힘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고 질량에 의해 결정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꼬맹아, 얘 가속도가 얼마냐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1입니다. 얘 가속도.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시간분의 속력 변화니까 얘는 0.5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철수와 영희의 가속도의 비율이 1대2예요. 되겠냐? 그건 몰리게 얘네들의 질량비가 2대1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때 영희보다 철수가 2배 무거운 애구나. 얘 질량이 2m이면 얘 질량은 m이구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손바닥 밀치기 같은 서로 주고받는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니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질량 때문이지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언제나 가속도의 비율과 질량 비율은 반대다. 질량비가 2대1이니까 가속도비가 1대2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영희의 질량은 철수의 2배다? 아니요. 철수가 2배예요. 1초 이후에는 두 사람에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아니죠. 얘네들이 1초 후에는 등속 운동하는 거고요.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힘 받은 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 자, 마지막 가죠. 자,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질문. 70번에 1번과 2번의 차이가 70번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됐죠? 또요. 다른 질문. 68, 70 요거 2개 하면 돼요? 73.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68, 70, 73 요거 3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8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6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kg로 같은 물체, 질량이 1kg로 같은 물체 3개를 용수철로 연결을 했어. 그래서 3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이때 용수철 A, B에 걸려있는 힘이 얼마냐? 이거 별표 치셔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 3개를 이런 식으로 용수철 2개로 연결해 놓고 이쪽에서 30N의 힘으로 당겨.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낯설어. 우리는 세 물체를 당긴 적이 없어. 그랬을 때 여기에 실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수철 연결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A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과 B 용수철에 걸려있는 힘이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지. 되겠어? 이거 유형을 우리가 이 문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형을 봤어. 자, 작용 반작용의 레벨 2 문제 요거 봤던 거 기억나니? 요거 응용한 거야. 여기에 얘가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당겨요. 30N의 힘으로. 기억나냐? 그랬을 때 이거 당겼을 때 알짜임 30이고요. 30이라는 알짜임은 3kg한테 줬으니까 가속도는 10이고요. 뭐 이렇게 써. 그랬을 때 A와 B는 내가 준 30N의 힘을 나눠 쓴 거지. 몇 대 몇으로 나눴어? 2대1. 질량 비율로 나눠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20N의 힘을 써야 되고 얘는 10N의 힘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준 30N의 힘을 A는 어떻게 받았냐는 거야. B는 내가 땡겼으니까 힘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러면 A는 누구로부터 힘 받았니? B가 당긴 거죠. B가 C를 당기면 그 C이 A를 당긴 거라서 결국은 B가 A를 당긴 거야. 되겠어? 그래서 보시면 B가 A를 C를 통해서 20N의 힘으로 당기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A는 C를 통해서 B를 반대 방향으로 20N으로 당겼기 때문에 B가 받은 알짜의 힘이 오른쪽으로 10이고 A가 받은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달면 그 짓을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30N의 힘으로 당겨? 근데 얘네들의 질량이 같아? 그러면 결론. 얘네들은 힘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니? 1대1대1이야. 그러니까 얘도 10N의 힘을 받아야 되고 얘도 힘 10 받아야 되고 얘도 10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보세요. 실제로는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직접 받은 건 B였단 말이죠. B는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10만 쓰고 나머지를 넘겨준 거야.
그 넘겨준 힘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인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맨 처음에 내가 힘을 준 건 누구냐면 다야, 다. 다한테 30N의 힘을 줬더니 이 새끼가 10을 쓰고 넘겨줬겠지? 그러면 여기에 B에 걸려있는 힘이 얼마겠니? 20이 같겠지? 그러면 이 20이라는 힘을 이번에는 나가받아.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얼마 쓰고 10을 쓰고 얼마 넘겨주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10이 10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앞에서부터 힘을 받은 애가 순차적으로 자기 힘 빼고 나머지를 계속 넘겨주는 거고 그 넘어가고 있는 힘들이 걸리는 힘이 이 장력이고 그 장력의 세기를 그냥 용수철적으로 측정한 것뿐이다.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금 A와 B에 걸려있는 힘이 10N과 20N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2개를 매달던 3개를 매달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70번에서요. 접시 위에 떨어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위에 69번 위에 있는 그림 보고 하시면 되는데 자,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그냥 시멘트에다가 떨어뜨렸더니 이 색이 깨졌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하나는 시멘트가 아니고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더니 얘가 깨지지 않고 멀쩡해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졌으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10이었다고 치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10이었는데 닿아서 깨졌던 깨지지 않던 결국은 속력이 0으로 바뀌었어. 그러니 얘네들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얘네들 1kg라고 하면 둘 다 A도 B도 둘 다 운동량은 10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 후는 멈췄으니까 둘 다 운동량이 0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변화량의 크기는 둘 다 10입니다야. 그러니 충격량이 둘 다 10이란 얘기죠.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둘 다 10이란 얘기야. 똑같아. 근데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시멘트에 떨어질 때 땅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시멘트로부터 그 순간 받는 힘의 크기가 100N이야. 근데 방석에 떨어뜨리면 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웅 하고 밀고 들어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1초입니다. 그러면 방석으로부터 받은 힘은 10N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했더니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얘는 안 깨졌는데 얘는 깨졌어. 그 얘기죠. 그러니 깨지고 깨지지 않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건 바로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야. 됐어? 네. 자,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물체에 작용한 힘입니다. 힘. 맞냐? 네. 그 힘을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힘을 한문으로 바꿔. 력. 그래서 얘는 충격을 가하는 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충격력이에요 라고 하는 책도 있어. 그러니까 꼬맹아 충격량과 충격력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니야. 되겠어? 그래서 깨지고 안 깨지고를 결정하는 건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이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입니다. 자, 마지막 73번 할게요. 7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큰 줄을 실에 매달아서 아래쪽에도 똑같은 실을 연결해서 아래쪽 실 B를 천천히 잡아당길 때와 빨리 잡아당길 때 어느 쪽 실이 끊어지는지를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너네들은 그래서 3학년 때 배우고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 못 온 꼬맹이는 1학년 때 배웁니다. 교과서가 개편돼서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죠. 자,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추에다가 실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을 A라고 할게요. 밑에 있는 실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무거운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런 얘기야. 자, 이걸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실험하십시오. 화장실에 가면 뭐 있습니까? 두루마리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에 있는 내려와 있는 실이 얘야. 그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다 풀리죠. 근데 그 두루마리 휴지에 나와 있는 이 됐어. 네 실을 됐어.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딱 하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잡아당길 때와 빠르게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 왜 달라? 바로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달라.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는 그대로 멈춰있으면은 정지관성과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관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거운 추의 정지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자, 이때 정지관성의 크기요 뭐가 결정합니까? 정지관성의 크기가 뭐다? 질량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질량이 열나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두루마리 휴지를 잡아당겨도 그 휴지통에 휴지가 많이 있으면 얘 잘 안 굴러. 맞아? 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실을 갑자기 탁 하고 잡아당기면 힘이 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을 받은 건 이 실만 힘을 받은 거고요. 추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추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지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고요. 힘을 받은 B라는 실은 힘을 받았으니까 끊겨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잡아당기면 밑에 있는 B만 끊어집니다. 근데 힘을 천천히 주면 그 힘이 어디까지 전달되니? 위까지 전달됩니다. 됐어? 그래서 어디 있는 실이 끊어지니? A가 끊어집니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지관성을 표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두 번째가 바로 돌림힘이라고 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돌림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토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을 여는 건 사실은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문을 회전시키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인 돌림힘은 물체가 회전하는 중심축 여기 경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벽면에 나무 토막 경첩을 연결을 해놓고 내가 이 회전축인 받침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다가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힘을 줄 거냐면 10N의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줄 거냐면 2m 떨어진 곳에 주니까 얘가 이 힘 받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얘가 여기 왔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내가 얘를 회전시키는 돌림힘 얼마 준 겁니까? 라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고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10N이기 때문에 이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이 20Nm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돌림힘은 절대로 힘이 아니니까 힘처럼 계산하면 안 돼. 얘는 힘 아니야. 그래서 단위도 뉴턴이 아니고 뉴턴미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이 돌림힘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소이자 지뢰야. 되겠냐? 그래서 무거운 물체 여기다가 놓고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줄 거야. 그랬을 때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서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를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할 거고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치자. 그리고 내가 눌러주는 힘을 주고 있는 힘점까지의 거리를 받침점으로부터 보니까 이게 3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가 300N짜리 물체가 있다면 나는 얼마의 힘으로 눌러야 돼? 100N의 힘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슝 눌러줘서 얘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눌러준 거리가 30cm면 이 새끼 올라간 거리는 얼마야? 10cm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을 때 힘을 줘서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내가 힘을 줘서 한 일은 100N의 힘으로 30cm인 0.3m를 밀고 갔으니 힘이 한 일은 얼마냐면 30줄이야. 맞죠? 근데 물체가 받은 일은요. 30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들어 올렸을 거잖아. 이쪽 줄은. 그래서 10cm 올라갔으니까 0.1m 올라갔을 거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일도 30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도구를 사용하면요. 실제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힘이 들어. 그걸 우리가 힘의 이득을 본다고 해. 그쵸? 대신에 힘의 이득을 본 만큼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는 그만큼 늘어.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일의 원리가 성립해.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돌림힘을 사용한 대표적인 게 시소고 지뢰인데 이 시소에서는요. 사실은 이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 지뢰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있는 거였어. 사실은. 그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300N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면 얘는 300Nm의 돌림힘을 반시계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건데 이쪽 방향에도 내가 같은 크기의 돌림힘을 줘.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100N의 힘을 3m 떨어진 곳에서 줬으니까 300Nm의 돌림힘을 주지. 그래서 양쪽의 돌림힘의 크기가 똑같으면 그대로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로 회전할 거야. 이 상태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상태를 돌림힘 멋진 말 해. 평형이야 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돌림힘 평형 상태인데 이러한 돌림힘 평형 상태에서는요. 돌림힘만 평형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 오셨을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35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할만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질문해야 돼. 넘겨. 자, 36, 37에서 질문 있을까요? 80. 80번. 자, 80번은요. 제가 꼭 물어볼게요. 혹시 사인, 코사인 모르는 사람? 저 아직 수학에서 그거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못 풀어요. 이게 이제 삼각형에서 중학교 3학년 수학인가요?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몇 학기야? 1학기야. 1학기에 사인, 코사인 나와? 2학기에 나와? 지금 2학기 할 차례야? 3학년 2학기 거 했어 안 했어? 너 아직 안 했어? 언제쯤 해?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넣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실제로요. 이렇게 못이 이렇게 있으면 못으로 실 두 개를 해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걸잖아요. 액자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액자와 실이 이루는 각도가 45도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래놓고 이 액자의 무게가 얼마냐면 W, 사실은 100N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이거를 매달았어.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의 실이 액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장력의 크기가 얼마니? 이제 이거 물어본 거야. 납득을 하겠어? 자, 이쪽 실의 장력은 T1, 이쪽 실의 장력은 T2야. 근데 지금은 이쪽 실과 이쪽 실의 장력이 같다? 왜?
장력의 크기는 사실은 같은 물체를 매달고 있을 때 각도의 크기에 결정되는데 각도가 같아요. 그러면 장력의 양쪽이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할 때 힘의 합력 구하는 방법에서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뭐 하는 게 합력 구하는 방법이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주면 사실은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주는 것과 그냥 같은 효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똑같아.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하나 20N 이쪽 방향이고 10N이 이쪽 방향이야. 그럼 이럴 때는 합력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10N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 맞지? 근데 한 놈은요. 이쪽 방향으로 4N이고 한 놈은 이쪽 방향으로 3N인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을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향으로 힘을 주면 사실은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니? 라고 하면 이 두 힘을 이용해서 뭘 그리면 되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그리면 돼.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린 이 힘이 두 힘의 합력 방향이자 합력의 크기야. 그랬을 때 꼬맹아 이거 알아? 이게 얼마지? 이거 알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5입니다. 맞아. 삼각비 했네. 이게 5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네가 삼각비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피타고라스. 너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았어? 아 공식을 알아서. 응 그걸로 가는 거야. 이게 5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줬다라고 치면 사실은 이 힘은 X축과 수선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힘과 Y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요 두 힘이 돼서 만든 합력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있으면 이 힘을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사실은 거꾸로 나눌 수도 있어. 이걸 힘을 분해한다 그래. 그러니 이 새끼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 맞죠? 이 힘이 작용하잖아. 그러면은 이 힘을 X축 방향의 이 힘과 Y축 방향의 이 힘으로 분해하는 게 가능하지.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합력이야.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걸 이 새끼한테도 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얘한테도 하면 이 방향의 힘과 이 방향의 힘이 합해서 얘가 합력이구나. 이게 된 거야. 맞아? 이 얘기야. 그랬을 때 내가 요거 수선의 발이니까 사실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똑같은 게 얘인 거 보이세요? 요 삼각형에서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으니까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세요? 맞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하고 얘가 똑같죠? 그럼 보시면 요 자체가 뭐 오는 거 보이세요? 피타죠? 여기가 90도인 피타고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삼각비라는 거거든. 자, 직각삼각형에서 아가야. 요 크기가 F면 요건 얼마니? 이게 얼마니? 이게 F 코사인 세타인 거 아세요? 이게 F면 여기가 얼마니? F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세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만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때 여기가 90도고 요 각도가 40도인 걸 통해서 빗변의 길이를 알면 양변의 길이를 각도값으로 우리는 크기를 알 수 있다. 그걸 삼각비라고 해. 되겠냐? 그 얘기 한 거야. 되겠지? 그래서 경민이랑 빨리 배우시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 그러면
되겠어? 네. 그러면 꼬맹아 각도 옆이 코사인. 코사인 45도가 얼마니?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얘 크기가 얼마냐면 얘는 2분의 루트 2t야. 맞지? 요 크기가 얼마냐면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요 크기가 얼마냐면 얘는 t 사인 45죠. 그것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t죠. 얘도요. 2분의 루트 2t 얘도 2분의 루트 2t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크기였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물리로 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액자를 보시면요. 이 실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있고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이 실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있고 이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액자에 무게가 있어요. 그죠? 액자도 무게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액자는 실에 매달아 놨더니 이 상태로 뭐? 정지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다는 건 합력이 얼마? 0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도 합력은 0이어야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도 0이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꼬맹아, 이 힘과 이 힘만 수평 방향 힘이죠.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는 얘기야? 같죠? 당연히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양쪽의 장력이 같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린 미리 알던. 그러면 요 힘과 요 힘은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 힘이 됐어. 아래로 작용한 물체의 무게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요. 그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을 합하면 2분의 루트 2t, 2분의 루트 2t 이거 더하면 2분의 2 루트 2t니까 결국은 루트 2t야. 그게 루트로 작용하는 물체의 뭐랑 같다고? 무게랑 같다고. 그러니까 장력의 크기는 루트 2분의 W랑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럽니다. 선생님 물리, 고등학교 물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 어디까지 필요해요? 중상과정까지 필요합니다. 중상과정에 사인, 코사인까지만 알고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혹시 미적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서 미적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물리로 푸는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수학적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삼각비라는 사인, 코사인 값들 보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어? 네. 그래서 그 정도. 그게 이제 이 문제 풀 때 필요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삼각비를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80번을 아예 날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 빼고는 질문. 82번.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애들한테 숙제 내줄 때 80번은 지워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반은 그 얘기를 미리 못했어요. 네. 자, 82번 할게요. 82번은 긴 널판지 위에 친구가 누워있고 머리와 발끝에 체중계가 있어서 그 체중계로 각각의 위치에 누르는 힘을 잰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널판지 위에 친구가 이렇게 누워있어. 뭐 이렇게 누워있다고 쳐. 그랬을 때 머리가 누르는 걸 체중계가 재고 다리 부분에서 누르는 걸 체중계가 잰 거야. 이거 두 개 합하면 저 새끼 무게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머리 부분에서 누르는 값이 얼마냐면 300이고요. 다리 부분에서 누르는 게 얼마냐면 250이고요. 이 새끼 키가 1.6m래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얘 무게중심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침점이라고 하죠. 지금은 여기 저울 두 개가 있는데 이 저울 두 개 치우고 한쪽에다가 받침대 하나만 놔도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무게중심점이어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랬을 때 보면 봐봐. 이렇게 지뢰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쪽에는 얼마? 300N짜리 물체를 놓고 한쪽에는 250N짜리 물체를 놨을 때 됐어? 받침점으로부터 여기 A, 여기 B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게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6대 5니까 길이 비율은 5대 6이면 돼. 이 얘기한 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거 전체 길이가 얼마냐면 1m 6이야. 됐어? 1.6m야. 이 얘기한 거야. 그랬을 때 발끝으로부터 무게 중심점이 받침점까지의 거리 요 길이 B 값이 얼마야?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11분의 얼마? 6. 요거 하시면 돼요. 되겠어?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9번에 1번 79번에 1번. 자, 79번 문제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만 배운다면 이 문제는 조금 넘치는 문제지만 고등학교는 싹 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이제 달랐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뢰는 이렇게 되어 있어. 받침점 한쪽에 있고 여기 P점이라는 곳에 200N짜리 물체를 매달아놨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누른다는 거야. 200N의 힘으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반대편 이 점에 Q점에 500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놨어. 그리고 여기 전체 길이가 L이야. 그러면 받침점의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무게비가 2대 5니까 길이비가 5대 2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야. 왜? 여기서 하나를 주죠. 여기에 있는 이 막대기에도 무게가 있어. 이거 준 거야. 고등학교는 싹 다 막대기에 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널판지도 무게가 있는데 그 널판지의 무게, 모든 힘은요 한 점에 작용합니다. 널판지의 무게는 사실 이거 전체 부위마다 작용하는 무게를 다 더한 값이지만 그걸 우리가 계산할 때 한 점에다가 무게를 놓기 때문에 그 점을 무게중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균일할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가 그 물체의 무게중심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기의 무게가 얼마냐면 100N이니까 이 막대기 전체 길이의 절반 2분의 1 L이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게중심점에서 나머지 받침점까지 이 길이를 X로 놓으면 우리는 이 길이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이 2분의 1 L일 텐데 거기서 X를 빼면 되니까 2분의 L-X가 이 부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의 평형이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돌림 힘 평형을 쓰죠.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 힘이 눈에 보이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첫 번째 이 힘이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줘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 1번과 2번의 돌림힘을 합함값이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3번의 돌림힘의 크기와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번의 돌림힘,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수직 방향을 작용한 힘의 곱이니까 200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L 더하기 X 요거예요. 2번의 돌림 힘은 100 곱하기 X입니다. 자, 이게 3번의 돌림 힘과 같으니까 500에 2분의 1 LX 이렇게 됩니다. 됐어? 이게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계산 안 할 거니까 공 2개씩 날려버리고 계산할게요. 그랬더니 L 플러스 2X 더하기 X가 2분의 5L 마이너스 5X야. 이렇게 가. 자, 그랬을 때 X끼리 모아볼게요. 그랬더니 8X가 얼마냐면 2분의 3L이야. 그래서 X 값이 16분의 3L이라서 이 길이가 16분의 3L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묻는 게 2분의 1L 더하기 16분의 3L 요거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16분의 11L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면서 하나 설명할게. 그걸 이 문제로 할게요. 자, 지금 쟤는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는 돌림의 평형이죠. 근데 쟤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으니까 힘의 평형도 성립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저 물체는 돌림힘 평형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있죠. 힘의 평형도 성립하는데 이때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새 힘이 작용해요 라고 하는 저 새 힘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막대에 작용하는 이 새 힘이 다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에요. 그럼 실제로 막대에 아래 방향으로만 힘이 총 얼마 작용했냐면 다 더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800N의 힘이 아래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힘만 작용하면 저 색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상인데.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800이라는 힘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은 어디에 작용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받침대가 막대를 밀고 있는 힘이 800만큼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는 이 시소에 받침대와 막대기 사이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얘 빵꾸납니다. 이 힘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받침점에도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사실은 돌림힘 평형과 힘의 평형이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거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돌림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평형은 사실은 역학적 평형이다. 물체가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는 역학적 평형은 돌림힘 평형과 힘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할 때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겠어? 여러분들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자, 38페이지죠? 88번. 88. 이거 3개 싹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88만 하면 돼? 86번. 그럼 86, 88만 하면 돼? 자, 86번 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0cm인 대나무 자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회전축을 끼운 다음에 그 회전축이라는 가운데 있는 애가 받침점이겠죠. 자, 이 나무대에 자 0cm인 곳에 27g짜리 추를 20cm인 곳에 그리고 90cm인 곳에 각각의 물체를 매달았는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림이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90cm인 곳에다가 얼마짜리 추를 매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막대의 무게를 별도로 줬니 안 줬니? 안 줬으면 무시하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사실은 막대의 무게를 무시해도 되면 막대의 무게는 무시한다 라고 가로에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여기에 기준점에 27g짜리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75g짜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아이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20cm, 그 다음에 여기가 100cm 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받침점을 기준으로 얘네들 아까랑 똑같이 반시계 방향 돌림임 됐어? 1번과 2번을 합한 값이 얘 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같으면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림이 물체가 누르는 힘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27g이니까 27g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뉴턴으로 바꿔야 되잖아. 1kg이 10N이니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얘는 얼마냐면 사실은 0.027kg이야. 그쵸? 네.
거기에다가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야 힘되는 거잖아. 그쵸? 네, 얘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받침점의 위치가 50cm니까 얘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50cm니까 0.5m 단위로 해야 돼. 됐어? 이게 1번이야. 그리고 이제 2번은 75g이니까 0.075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0cm니까 0.3 이렇게 할 거야. 이거요. 됐어? 이 물체의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10, 거기다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가 0.5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꼬맹아 얘네들이 이제 다 어떠냐면 중력 가속도 10을 다 곱했으니까 이거 다 결국 지워질 거잖아. 0.4. 어디가 0.4야? 아 90에 있는 거야? 그러면 0.4 됐어.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1000분의 27, 1000분의 얼마 했으니까 사실은 다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다 미터로 곱쳐줬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27 곱하기 27 곱하기 50 더하기 75 곱하기 30은 됐냐? 네. x 곱하기 얼마? 40.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결국 다 지우실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네. 이거 곱하면 얼마냐? 30. 30. 얘는 220. 225. 4x는 360, x는 90, 그래서 90g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되겠어? 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물리적 계산이죠. 네, 근데 결국은 다 그럴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8번 보시면 88번의 첫 번째 줄에 축바퀴 밑줄, 얘 이름이 그거예요. 축바퀴. 축바퀴라고 하는 애가 있대. 축바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지뢰인데 이거 이제 옆에서 보고 그린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작은 바퀴 쪽에서 정면에서 보면 어떠냐면 마치 고정도로래처럼 이렇게 중심축이 있고요. 거기에 작은 바퀴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긴 바퀴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바퀴 쪽에 이렇게 물체가 있고 긴 바퀴 쪽에도 이렇게 물체가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A가 2m짜리고요. B가 m짜리고요. 자, 얘네들 반지름의 비율이 1대 3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R.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 새끼가 움직인답니다. 누가 내려갈까요? 이때 됐어. 내려가면서 속력은 어떨까요? 뭐 이런 것들, 가속도는 어떨까요? 이거 보는 건데 보면은 딱 보면요. 얘 이름은 축바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가 받침점?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지뢰입니다, 지뢰. 지뢰라고요. 길이가 몇 대면? 1대 3이니까 힘의 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이어야 평형이란 얘기야. 3m이고 여기가 m이어야 평형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가 m인 건 맞는데 여기가 3m이 아니고 얼마야? 2이면 힘이 작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힘의 크기가 3대 1이어야 되는데 2대 1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 힘이 작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려가고 이 새끼가 뭐합니까? 올라가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자, 이때 기억. A가 축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A가 축바퀴가 작용하는 돌림힘은 여기서 당기는 힘 2mg에다가
되겠어? 떨어져 있는 거리 R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A가 작용하는 돌림이야. 자, 그래서 이 MGR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되겠죠? 두 번째, A는 올라가니? 그래요. 이해되죠? 자, 지금 매 순간 A의 속력이 B 속력의 3배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동한 거리와 얘가 내려간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이거 길이 B가 1대 3이니까 이거 길이 비율도 1대 3이겠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1m 올라갈 동안 얘는 몇 미터 내려온다는 거야? 3m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됐어. A의 속력에 비해서 B의 속력이 몇 배 빨라야 되니? 3배. 그래서 얘는 속력이 3부이고 얘는 속력이 9여야 돼.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A의 속력이 B 속력의 3배가 아니고 B의 속력이 A의 3배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 이런 얘기야.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저거 지뢰야. 알겠어? 네. 지뢰로 보시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이 축바퀴 되게 유명해요. 되겠어? 네. 축바퀴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오늘은 돌림에 대한 문제만 됐어. 선생님하고 살짝 풀어보죠.